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7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어제 뉴스 중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 그리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트랩 대령을 연기를 했던 크리스토프 플러머라는 배우가 91세에 사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은 한국 사람들 그 추억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이 잔디밭에서 줄리 앤드류스가 아이들을 데리고 노래하는 여러 주옥 같은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오스트리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그 모차르트의 고향인 이 잘츠부르크에 들려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촬영되었던 정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 영화의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줄리 앤드류스 그리고 크리스토프 플러머. 이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플러머가 91세로 사망했다는 뉴스에 접하면서 아마 기성세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많이 보죠. 이 세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많이 본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967년부터 1970년까지 공군 사병으로서 동해안의 어느 레이더 사이트에서 근무를 했는데 미군들과 합동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안다고 미군 부대에 가서 영화 필름 빌려와서 내무반에서 상영하는 게 저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때 이 미군 부대로는 이 영화 필름이 주 1회 정도 항상 이렇게 새로운 필름이 보내지고 했습니다. 거기서 본 영화는 개봉되기 전에 보는 영화니까 아주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마 거기 있으면서 부대에 있으면서 그런 영화를 한 100여 편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인데, 이 줄리 앤드류스가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아카데미 여자 주연상은 메리 포핀스로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이분이 조연으로 많이 나왔어요. 주연도 있지만은 아주 인상이 중후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영화가 더 좋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 목소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외정조부가 캐나다 총리를 했다고 합니다. 약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본 이분의 최신작은 2018년에 개봉되었던 All the Money in the World, 세계의 모든 돈이라는 뜻인데 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폴 게티라는 유명한 석유 재벌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에서 손자가 납치되어 가지고 귀를 잘라 가지고 소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 게티는 아주 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400만 달러인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걸 주는데 상당히 아끼는 모습을 연기를 했습니다. All the money in the world, 세계의 모든 돈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손자 살리기 위해서도 돈을 아낀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잘츠부르크는 흔히 음악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나와 상벽을 이루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듯이 이 도시는 가운데 강이 흐르고 그 언덕에 고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당이 있는데 그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그만큼
잘즈 브루크는 그 근방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부자 도시입니다. 이 사운드 오브 뮤직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를 꼽으려면은 아마 닥터 집하고 카사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65년에 만들어졌고 닥터 집하고도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사블랑카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졌어요. 아주 좋은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막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당시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몇 년 뒤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극장에서 닥터 지바고를 본 게 1969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몇 년 전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EBS에서 방영을 하는데 그때 다른 TV 영화 TV 채널을 돌리니까 더블 타겟이라는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까 저걸 볼까 한참 돌리다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번째나 하면 7번째 봤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결국 선택하게 된 거는 역시 이 고전 클래식한 영화, 명작이죠. 이게 명작은 그만큼 끄는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는 로버트 와이즈가 감독을 했고 리처드 로저스가 작곡을 했습니다. 오스카 햄머스타인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영화의 힘은 이 노래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뮤지컬 영화 아닙니까 이게. 리처드 로저스. 이 영화는 한때 개봉되고 나서 한 5년 동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치고 영화 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로 꼽혔습니다. 이 영화를 감아 보면은 이게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트랩 대령 가족. 그런데 이게 실화 중에서도 그 영화의 마리아 역을 맡은 줄리 앤드루스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수녀 출신인데 트랩 대령 집에 이 가정교사 비슷하게 채용되었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죠.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트랩 가족 합창단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트랩 가족 합창단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을 좀 선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트랩 가족 합창단의 이야기인데 이걸 바탕으로 한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근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실제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나치를 피해서 스위스로 달아나는 걸로 영화 끝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기차 타고 막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이탈리아에서 런던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줄리 앤드루스는 아카데미상 여자 주연상을 못 받았고 영화는 감독상, 작품상 등 5개 수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줄리 앤드루스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86세고요. 이 남편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 블레이크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0년에 사망하셨군요. 에드워즈는 한국 사람들도 귀에 친숙한 이름으로 유명한 티파니에서 아침물라는 영화, 문리브라는 헨리 만치니 작곡의 유명한 영화 주제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노래 아닐까요? 헨리 만치니의 문리브를 오드리 헵번이 부르는 영화죠. 이 로버트 와이즈 감독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들 때 줄 앤드루스 대신 오드리 헵번을 시킬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오드리 헵번을 시켰으면 노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지 않을까요? 줄 앤드루스는 원래 가수 출신이거든요. 이 뮤지컬 가수를 했으니까 지금도 뭐 가끔 요새 노년에 나오는데도 노래 참 잘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 프럼너로 옮기면은 이 프럼너라는 분이 나온 영화로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너무 유명한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The Last Station.
2009년 10년 무렵에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톨스토이의 말년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노년에 그러다가 막 집을 나와가지고 어떤 역에서 죽습니다. 역에서 죽는데 이 톨스토이 역을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플럼너였습니다. 그 부인 역할을 한 사람은 헬렌 미렌이라는 또 상당히 유명한 영국 배우죠. 헬렌 미렌은 여왕 역을 많이 합니다. 퀸이라는 영화죠. 영화에 여왕 역을 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역을 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분인데 이 영화는 흥행으로는 뭐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플럼너의 아주 독보적인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플럼너가 나오면 그 영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나오면은 마음이 놓이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톰 행크스 같은 또는 모간 프리만 같은 분, 플럼너 같은 분, 바로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영화인데 이게 제가 마지막 본 플럼너 주연의 영화 올드만 인디 월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드만 인디 월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폴 게티, 석유재벌 폴 게티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사람은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글래디에이터를 감독해서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은 영국인 리들리 스콧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다 찍어놓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폴 게티 역을 연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케빈 스페이시였습니다. 케빈 스페이시 하면은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이 정치인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가지고 다 찍어놨는데 이 영화를 개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모셔온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플러머였는데 한 9일 만에 재촬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시가 나오는 걸 빼버리고 플럼너를 투입을 해가지고 9일 만에 재촬영을 해가지고 2018년 12월 18일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당시는 플러머가 88세였는데 아주 무거운 연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올드만 인디 월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가 이게 흑백 화면이 아닌 흑백 영화처럼 아주 어두워요. 1970년대 로마를 무대로 한 겁니다. 우선 폴 게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클라호마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는데 그걸 세계 최대의 부호로 만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중립지대에서 대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유전, 여기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살았느냐면 런던 교회의 대저택에서 살았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대저택에 전화기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다가 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대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가지고 계속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건다고 해서 그걸 못하도록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는 걸로 나옵니다. 폴 게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99%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사람 만나는데 이제 막 질려가지고 골동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집에 놓아놓고 그 골동품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폴 게티의 골동품 수집은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쪽에서 했는데 뭐 마피아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군이 점령했을 때 막 왕창 가져왔다든지 해가지고 말썽도 많고 또 말썽이 많아가지고 돌려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폴 게티는 참 가정생활은 불안했습니다. 불우했습니다. 5번 결혼과 이혼을 거듭했고 한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며느리 한 사람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변사하고 장남은 자살하고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손자는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뒤에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약물 중독자가 되어 폐인이 되다시피 하다가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납치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1973년 7월 10일 범죄단이 로마에서 납치해가지고 귀를 잘라가지고 소포로 붙였어요. 당시에 아주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폴 게티는 미술품 수집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혹시 로스앤젤레스에 사시거나 로스앤젤레스에 여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 꼭대기에 지은 게티 센터를 가신 분이 많을 겁니다. 이 게티 센터는 제 생각으로는 국가 미술관이 아니고 공공미술관이 아니고 한 개인이 만든 미술관 중에서 수장품이 가장 많고 가장 비쌀 겁니다. 천하의 명품들이 거기 참 많습니다. 그 건물도 아주 기가 막힌 건물인데 그것 말고도 이 사람이 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앞서 가지고 이 로스앤젤레스의 퍼시픽 팰리사데스 저택 근방에 갤러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시켰는데 폴 게티는 1976년에 죽었습니다. 약 44,000점의 그리스, 로마, 에트루스칸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었고 연간 40만 명이 찾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 이외에 또 하나 더 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중심이 이 게티 센터로 가 있습니다. 이 게티 센터를 설계한 사람이 또 세계적 건축가죠.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16,000톤의 회갈색 석회화로 벽면을 꾸몄습니다. 이 태양 아래 하얗게 빛나는 성곽과도 같습니다. 이 자연 채광을 살린 건물이고 거기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바다, 언덕, 시가지 등 아주 장대한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굴품을 샀다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외교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돌려준 게 있습니다. 시실리에서 가져온 모르간티나의 비너스상은 돌려줬는데 이거는 이 작품 하나만으로도 이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천하 명품입니다. 천하 명품.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비너스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천하 명품을 시실리로 돌려보냈는데 시실리에서 이 모르간티나의 비너스상이 전시된 데를 찾아가려면은 한참 이 시골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 폴 게티 센터에는 렘브란트의 웃는 렘브란트, 군복을 입은 노인, 오이로파 납치, 마네의 마담 브루넷의 초상, 모네의 일출, 세잔의 사과가 있는 정물, 그리고 고호의 아이리스, 그건 1억 달러가 넘는 겁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새길로 빠져가지고 폴 게티 미술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시계를 1960년대로 돌리면은 그때 참 한국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또 1967년부터 70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휴가 나오면은 영화관에 가는 게 제일 좋은 낙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사운드 오브 뮤직과 닥터 지바고를 볼 수 있었다는 게 크나큰 위안이었습니다. 이 좋은 영화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킵니다. 좋은 영화는 이 좋은 문학 작품과 똑같습니다. 그 파급력에서는 아마 그보다 더 크다고 할까요? 특히 클래식이 된 영화,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는 영화는 지금 봐도 더 좋죠. 그런 영화가 바로 닥터 지바고, 사운드 오브 뮤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같은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화의 한 축이었던 크리스토프 프럼너라는 점잖은 대배우 한 분이 타계를 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